지난주 나스닥 시장은 새로운 강한 하락 압력을 막아내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하락 압력은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상당히 강한 하락 압력이 남아있다면 이번 주부터는 작은 반등세를 반복하면서 잔여 하락 압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하락 압력이 해소되었다고 하면 이번 1차, 2차 하락폭 전부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기 전에 여전히 시장의 출렁거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난주 저점 전후의 가격에 매수를 시도하고 본격적인 반등세에 어떤 상승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잠재된 하락 압력은 충분히 해소되었는가? 이번에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의 실체는 밝혀졌나? 이번에도 극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잠재된 하락 압력은 충분히 해소되었는가? 원래 지난주는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발생하는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2차 하락 과정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강력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만큼 그대로 밀려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발생할 경우 세계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위치까지 밀려나게 되고 실제 세계 경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새롭게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더라도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이를 막고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강력한 하락 압력을 충격적인 하락 과정으로 밀려나지 않은 상태로 막아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잠재된 강한 하락 압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작은 반등세를 반복할 경우 마찬가지로 하락 압력은 약화된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10%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여주면서 7190피까지 단숨에 도달하였고 이런 폭락 다음날 10%에 달하는 폭등세가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10%에 달하는 폭등세가 발생한 다음날 나스닥 시장은 다시 12%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2차 하락 과정에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의 강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12%를 넘어서는 폭락세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재차 급등과 급락세를 반복하다가 지난주를 보냈고 이 과정에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은 상당히 수그러졌다. 10% 폭등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 바로 12%를 넘어서는 폭락세를 보여주던 하락 강도가 시간을 두고 점차 약해지면서 변동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폭풍처럼 작용하였던 하락 압력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현재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본격적인 반등세로 이어질 정도로 새로운 하락 압력을 충분히 해소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하락 압력의 강도가 강하게 남아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폭등과 폭락의 반복세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작은 반등세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잔여 하락 압력을 충분히 해소시키고 이후 본격 반등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의 실체는 밝혀졌나? 이번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은 통상적인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인 7700포인트를 단숨에 뚫고 내려가 7190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락 과정에 새로운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고 하여도 통상적인 저점의 한계치를 이와 같이 단숨에 뚫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적에도 2011년 8월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집단적인 파산 위기에 몰린 위기에서도 이런 형태의 하락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 2차 하락 과정을 발생시킨 기존의 강력한 하락 압력 외에 강력한 형태의 새로운 하락 압력이 추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하락세라 할 수 있다. 2차 하락 과정에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은
유럽 경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였다. 실제 나스닥 시장은 이번 하락 과정의 최고점에서 32%의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하방 경직이 강한 독일 시장은 4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하락세를 주도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활동의 극심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하락 과정에 작용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고 잠재된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흥시장의 집단위 기설이다. 그 외에도 아직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숨겨진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잠재된 문제점은 그대로 잠복된 상태에서 머물다가 해결 과정으로 나아가지만 이번과 같이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 모습을 드러내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므로 2차 하락 과정에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주 후반에는 신흥시장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 시장 흐름에 나타났다. 신흥시장의 위기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브라질과 멕시코인데 이들 시장의 화폐 가치가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0%에 가깝게 떨어졌다. 지난주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빠른 속도로 떨어진 바 있다. 2차 하락 과정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위기에 대한 우려도 주식시장의 흐름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G7을 제외한 중요 국가들이 외환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지 않도록 미연준은 전격적으로 통화스왑 체결을 하였는데 12년 말인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과 미연준은 전격 통화스왑 체결을 하였다. 이 결과 하루 3%를 넘어서는 급락세를 보여주던 원화 가치는 바로 3% 이상 급등하였고 8%를 넘어서는 폭락세를 보여주던 우리 주식시장은 바로 7%를 넘어서는 폭등세로 돌아선 바 있다. 미연준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하락 압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은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함에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놓여 있을 적에 발생하게 된다 하였다. 미연준은 최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인 수단을 선제적으로 맞고 나서고 있다. 위기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향후에도 계속된 조치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므로 우려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은 편이라 하겠다. 결국 이번에도 극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 과정은 잔여 하락 압력을 어떤 형태로든 해소하게 되면 본격적인 반등세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 과정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시장 흐름에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하게 될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기 전에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 여부는 본격적인 반등세가 끝나고 난 다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향후 나타나게 될 본격적인 반등세가 끝나고 난 다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번에 나타난 1차, 2차 하락 과정에 준하는 새로운 하락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일부 중요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2차 하락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하락 압력은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세가 끝나고 이번 1차, 2차 하락 과정에 준하는 하락 강도가 나타난다면 우려가 아닌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미연준이 우리 시장을 비롯한 9개 중요 국가들과 통화스왑 체결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외의 여타 중요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번 1차, 2차 하락 과정에 준하는 새로운 하락 압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세가 진정되면 나타나게 되는 본격적인 반등세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에 실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의 경우도 큰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 나스닥 시장은 6190포인트까지 밀려난 상태에서 작은 반등세에 그치고 재차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만으로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본격 전환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작은 반등의 시기,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나스닥 시장은 50% 전후에 달하는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진입하여 시장을 다시 돌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세계 주식시장 또한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과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스닥 시장은 주어진 작은 반등의 시기에 믿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2018년 12월 6190포인트에 놓인 나스닥 시장은 작은 반등의 시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838포인트까지 도달하는 아주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는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작은 반등의 기회가 아닌 1차, 2차 하락 과정에 대한 본격 반등을 앞두고 있다. 본격 반등에 조금만 힘을 보탤 경우 나스닥 시장은 이번에 나타난 저점을 지켜낼 수 있는 시장 위치에 해당되는 9200포인트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8년 12월 하순 이후와 같이 내친 김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었던 관계로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 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불거져 나왔다. 그런 위기에 처할 적마다 나스닥 시장은 극적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다시 안정시키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본격적인 반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회복 과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